썸네일에서 한 남자가 겨드랑이에 과산화수소를 직접 붓는 모습을 보고 저건 말도 안 돼. 안전할 리가 없어.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의 조용한 농가에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들은 약국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29가지 용도로 그 똑같은 갈색 병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수천 달러를 절약해 주었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준 방법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도 이 용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그러다 1962년경 누군가가 당신은 잊어버려야 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갈색 병을 15가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오하이오주 밀러스버그 외곽에 있는 아미시 에이미시 농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싱크대 위 나무 선반에는 작은 갈색 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카운터 아래에 플라스틱 스프레이가 줄지어 있지도 않았고 세탁실에 특수 세제 바구니가 있지도 않았으며 욕실에 쓰다 만 튜브가 가득 찬 찬장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15가지의 다른 제품을 사서 해결하는 일들을 그 병 하나가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그 모든 용도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1965년 농업회보에 숨겨져 있던 식탁 위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 집은 필요 없습니다. 농장도 필요 없습니다. 시골로 이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3짜리 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제가 거의 20년에 걸쳐 퍼즐을 맞추듯 알아낸 것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듣고 나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과산화수소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급함에 있는 갈색 플라스틱에 흰색 라벨이 붙어 있는 그 병의 농도는 3%입니다. 이는 배급제가 시행되던 1940년대에 단 하나의 병을 오래 써야만 했던 여러분의 증조할머니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농도입니다. 2024년 오늘날 아미시 사람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농도이자 1900년대 초부터 미국 가정에 판매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체 자체가 감염과 싸우기 위해 백혈구 내부에서 소량으로 만들어내는 화합물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매일 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베일 때마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세균 침입자가 여러분의 몸속에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여러분의 백혈구는 무기로 과산화수소를 방출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약업계가 수십 개의 특수 제품 없이는 다루기 너무 위험하다고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는 그 화학 물질을 여러분의 몸이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197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구강 청결제, 상처 치료제, 세탁세제, 욕실용 세제, 주방 조리대용 세제, 냉장고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가 각각 따로 필요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개의 제품, 각각 6달러에서 12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한두 달마다 교체하는 이 비용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혼 생활과 육아, 가정을 꾸려나가는 평생 동안 쌓이게 됩니다. 현재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3달러짜리 갈색병, 하나면 충분했던 청소 및 위생용품에 연간 400달러에서 600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집을 소유한다고 가정하면 선반 위병 하나면 끝났을 일에 12,000달러에서 18달러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사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TV도 없고 커피 테이블에 화려한 잡지도 없으며 주방이 더럽다고 말하는 라디오 광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상처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긁힌 상처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물로 씻어냅니다. 그냥 맹물로 흙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3% 과산화수소 소량을 상처에 직접 붓습니다. 그러면 하얗게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품은 마법이 아닙니다. 손상된 조직 내부의 카탈라아제 차타라스 이 효소가 과산화수소와 반응하여 산소가스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산소는 물리적으로 잔해물, 죽은 세포, 박테리아를 상처 위로 밀어 올려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것은 화학의 힘을 빌린 물리적 세척이며 1920년대부터 미국 의학계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당시 중서부 전역의 작은 마을 병원 의사들은 철조망에 베인 상처부터 기계에 다친 상처까지 모든 것을 안고 찾아오는 농부들에게 이를 1차 상처 세척제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의학의 입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깊은 상처에 반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갓 긁힌 상처, 얕게 베인 상처 또는 더러운 찰과상에 한 번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1차 세척제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아미시 가족들에게는 적어도 4대에 걸쳐 할머니에서 딸, 손녀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첫 번째 세척에만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는 깨끗한 물과 꿀만 사용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고도, 튜브형 약도, 처방 크림도 아니었습니다. 꿀과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여름 내내 자갈길과 가시가 많은 헛간 바닥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끊임없이 상처를 입었지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품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제 사용을 멈춰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제품 사용을 멈추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영원히 모든 것을 바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매일 로션을 바르고, 매일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고, 매일 밤 특수 크림을 바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것을 바르고 몸을 내버려 두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바로 그 철학의 차이가 그들의 구급함에는 병이 하나뿐이고 여러분의 구급함에는 40개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한번 깨닫고 나면 역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불편해집니다. 1962년경 누군가가 미국인들이 모든 것에 하나의 갈색 병을 계속 사용한다면 청소용품 업계가 매우 힘든 1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뒷받침할 수 없는 비난을 함부로 던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이 보여주는 바를 말씀드릴 테니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에서 1975년 사이 미국의 가정용 화학 제품 시장은 400% 이상 성장했습니다. 15년 만에 400%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닙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무엇을 사야 하는지 교육받은 결과로 나타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확장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가 발명되었습니다. 특수 타일 세제, 특수 줄눈 표백제, 특수 냉장고 탈취제, 특수 도마 살균제, 특수 세탁 표백제, 특수 창문 얼룩 제거제, 특수 스테인리스 스틸 광택제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산화 수소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ood Housekeeping, Good Housekeeping, Radius Home Journal, Ladies Home Journal, 맥콜스 맥콜스와 같은 간행물의 잡지 광고들은 갑자기 미국 주부들에게 하나의 제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뒤떨어지고 구식이며 위험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단어는 위험하다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청소 방법을 비위생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여성들의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미국 여성들에게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새로운 색상으로 구분된 방을 위해 새로운 색상으로 구분된 라벨이 붙은 새로운 색상으로 구분된 병을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욕실은 파란색, 주방은 노란색, 세탁실은 분홍색, 유리는 초록색이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편으로 Better Homes and Gardens, Better Homes and Gardens를 받지 않았습니다. Life 잡지의 전면 광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TV 앞에 앉아 미소 짓는 주부가 자신의 주방이 이웃집보다 더 깨끗한 이유를 시연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할머니들이 사용했던 것을 할머니들이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계속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소규모 설문조사에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펜스테이트 엑스텐션 연구원들이 아미시 가정의 위생 상태를 연구했을 때 식중독 및 가정 내 오염 발생률이 주변의 BA 아미시 인구보다
실제로 더 낫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균 스프레이도 소독용 물티슈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들었던 그 어떤 제품도 없이 단 하나의 병만으로 더 낮았던 것입니다. 구강 청결제로 사용할 때 그들은 물과 반반씩 희석했습니다. 30초 동안 가글하고 뱉어낸 뒤 맹물로 헹궜습니다. 이것은 치은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를 부드럽게 미백해 줍니다. 1% 과산화수소와 베이킹소다가 함유된 치약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주 동안 사용한 후 눈에 띄게 치아가 하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읽지 않는 도서관 선반에 꽂혀 있는 치과 저널에 발표된 동료 심사, peer review들을 거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미시 사람들은 치약 업계가 이를 포장하여 이온스 튜브에 $1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수십 년 전부터 베이킹 소다와 과산화수소를 섞어 페이스트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발톱 무좀의 경우 일주일에 몇 번씩 약 10분 동안 과산화수소를 넉넉히 부은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발을 담갔습니다. 산소가 발톱 아래로 침투하며 무좀균은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무좀균은 혐기성입니다. 산소 속에서는 죽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미생물학입니다. 그리고 1935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감염이 아닌 귀지 축적으로 인한 귀 통증의 경우 귀를 기울여 과산화수소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1분 정도 두었다가 수건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귀지가 부드러워져 떨어져 나옵니다. 안전하고 간단하며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급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주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세탁실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정원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병이 집안의 다른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 철물점 영수증을 아주 다르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건 처음부터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제가 20년 전에 누군가 제게 말해주었더라면 좋았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1980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특히 195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지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선반에 있는 어떤 현대적인 제품보다 과산화수소 한 병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첫 번째 문제, 욕실의 곰팡이, 타일 사이의 줄눈, 욕조 주변의 실리콘, 아무리 문질러도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는 병이 뒤에 어두운 구석입니다. 그 오래된 욕실들은 최신 욕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공성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줄눈, 특히 1955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많이 사용된 시멘트 기반 줄눈은 수분을 흡수하여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곰팡이 포제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일반적인 표백제는 표면의 곰팡이를 죽이지만 줄눈 속으로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문질러 닦으면 표면은 약 일주일 동안 하얗게 보이지만 뿌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곰팡이는 곧바로 다시 생겨납니다. 과산화수소는 침투합니다. 3% 과산화수소를 스프레이병에 직접 붓습니다. 줄눈에 듬뿍 뿌립니다. 1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활성 곰팡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낡은 칫솔로 문지르고 따뜻한 물로 헹굽니다. 이 작업을 한 달에 한 번 하십시오. 그러면 1963년에 지어진 집의 줄눈이 처음 시공했던 주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1971년에 지어진 원래 상태 그대로였던 제 욕실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특수 곰팡이 제거 제품을 산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갖고 달러나 하면서 겨우 3번 쓰면 끝나는 거품 스프레이병은 단 한 병도 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오래된 냉장고입니다. 오래된 냉장고, 특히 1980년대 후반 이전에 제작된 모델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고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작은 주름과 주머니가 있어 제대로 청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고무 도어 게스킷이 있습니다. 고무 게스킷에는 표백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백제가 고무를 건조하게 만들어 1년 안에 게스킷이 갈라지고 그러면 찬 공기가 새어나가 정의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무 게스킷에 과산화수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과산화수소에 천을 적십니다.
게스킷을 감쌉니다. 15분 동안 둡니다. 과산화수소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축적물을 들어 올리며 고물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냉장고 내부의 선반, 보관함, 도어 칸에도 동일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청소가 끝나면 음식 옆에 화학 잔류물도, 향료도, 염료도, 정체불명의 성분도 남지 않습니다. 과산화수소가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물과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오직 물과 산소만 남습니다. 세 번째 문제, 오래된 세탁기와 세월이 흐르면서 회색으로 변한 세탁물입니다.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집의 배관은 종종 물에 미량의 철분을 방출하는 오래된 아연 도금 파이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철분은 점차 흰색 차원을 칙칙하거나 노랗거나 회색으로 만듭니다. 표백제는 철분과 반응하여 흰색 천에도 세탁 얼룩이라는 누르스름한 얼룩을 만들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흰 셔츠를 표백했다가 넣기 전보다 더 엉망이 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현상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철분과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반 세제와 함께 뜨거운 물 세탁에 3% 과산화수소 한 컵을 넣으면 표백제보다 흰옷을 훨씬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고무줄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합성 섬유를 누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복 세탁 시 표백제처럼 면 셔츠에 구멍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표백제가 서서히 부식시키는 오래된 주철 배수관에 부어버려도 안전합니다.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집에서 이 세 가지 기술만으로도 특수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2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건축물을 위해 설계된 제품들보다 여러분의 특정 집에서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날 철물점 선반에 있는 제품들은 1965년이 아니라 2005년에 지어진 집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더 오래되었고 파이프가 더 오래되었고 설비가 더 오래되었다면 청소 방식도 더 오래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방 도마입니다. 플라스틱 도마가 칼을 무디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부터 쓰던 나무 도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나무 도마는 주방 세제가 닿지 않는 나뭇결 깊숙한 곳에 박테리아를 품고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소용없습니다. 매번 사용 후 과산화수소를 뿌리고 거품이 일게 둔 다음 물로 헹구고 세워서 말리십시오. 이것은 적어도 1920년대부터 홈스 카운티, 주방에서 대대로 실천해온 아미시 방식이며 그 목적으로 판매되는 어떤 항균 스프레이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더 낫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며 희석하면 식품 등급이 됩니다. 자, 이제 뒷문으로 나가 봅시다. 다음에 나올 내용은 이 전체 이야기가 청소에 관한 것을 넘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헛간과 모종 트레이에서 과산화수소로 하는 일은 이 이야기가 실용적인 수준을 넘어 거의 믿기 힘든 수준으로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갓 태어난 염소나 송아지의 발굽이 감염되거나 표면 상처가 생겼을 때 아미시 농부는 수의사를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하듯 희석한 과산화수소로 상처를 닦아낸 다음 지켜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은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400달러짜리 동물에 3달러짜리 병을 사용하여 이틀 만에 말입니다. 수의사들도 이것이 표면 상처와 가축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의학이 아닙니다. 비주류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1970년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의 경매장에 주사용 항생제 무료 샘플과 농부들에게 매월 배송을 신청하라는 클립보드를 들고 나타나기 전까지 농장 수의사들이 직접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 농업이 아미시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약사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뀐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곳은 정원입니다. 1960년대 초 코넬과 오하이오 주립대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포함한 여러 랜드 그랜트, 대학교 랜드 그랜트 유니버시티스의 농업 연구원들은 채소 씨앗을 심기 전에 매우 묽은 과산화수소 용화액에 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구체적인 비율은 물 한 컵당 3% 과산화수소
약 1티스푼이었습니다. 심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이 용액에 담근 씨앗은 종종 2, 3일 더 빨리 발화했으며 마른 상태로 심은 씨앗보다 발화율이 때로는 20, 30%더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씨앗에는 겨울 동안 땅 속에 있는 동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천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은 봄에 물이 스며드는 것도 막아줍니다. 과산화수소는 코팅을 부드럽게 하고 내부의 배아에 직접 추가 산소를 공급합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사람들은 뒷문 옆에 두는 도자기 항아리에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처리한 물을 사용하여 수세대 동안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생화학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 논문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씨앗 봉지에서 꺼낸 마른 씨앗을 그대로 심는 페이 아미시 이웃들보다 자신들의 모종이 더 빠르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식물의 진딧물, 거미줄 진드기 또는 흰 가루병이 생겼을 때 물 한 컵당 과산화수소 약 1티스푼을 섞은 용액을 잃은 아침 햇빛이 직접 닿기 전에 잎에 뿌리면 식물을 죽이지 않고 음식에 잔류물을 남기지 않으면서 해충을 죽였습니다. 시들해져 가는 식물 주변에 토양에 같은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여 뿌리 썩은 병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던 식물을 며칠 만에 되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일주일간의 폭우로 토마토 식물이 축 늘어지고 노랗게 변한 후 제 토마토 식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 현대 원예 산업의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속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어느 시점부터 모든 주요 원예 브랜드는 문헌에서 이 기술들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고 각 문제에 대한 개별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균제 제품, 살충제 제품, 발화 촉진제 제품, 뿌리 건강 제품 등입니다. $3짜리 갈색 병 하나를 대체하는 각각 $10에서 $20 사이의 4개의 병입니다. 이를 4천만 미국 원예 가구에 곱해보면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 카테고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산화수소 1시4컵을 섞은 시원한 물이 담긴 싱크대에 과일과 채소를 5분 동안 씻으면 맹물만 사용할 때보다 표면의 농약 잔류물과 박테리아를 훨씬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매장에 없습니다. 이 과학적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공개되어 왔습니다. 2003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과산화수소 용액이 농산물 표면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 심사를 거쳐 발표되었으며 어느 대학 도서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 병에 그런 내용이 인쇄된 것은 절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산화수소 병은 응급처치 제품으로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세척제 업계는 화학 성분은 거의 동일하지만 더 화려한 라벨과 유명인의 추천이 붙은 $10짜리 자체 스프레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기다렸던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1965년의 기술입니다. 식탁 위 음식에 대한 제 시각을 바꿔놓은 바로 그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길 바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나면 다시는 토마토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을 테니까요. 1965년 미국 농무부 USDA는 소규모 농장 및 자급자족 농가 환경에서의 수확 후 농산물 처리에 관한 작은 회보를 발행했는데 널리 배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얇은 종이에 인쇄된 정부 문서로 카운티 농업 지도소를 통해 요청하는 농부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초판 이후 거의 재인쇄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보 안에는 적어도 1920년대, 어쩌면 그 이전부터 펜실베이니아 다치 농부들이 사용해온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이를 활력 행군 바이탈리티 린시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보에서는 이를 과산화수소 저온 침지 디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 콜드 이머션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은 간단했습니다. 채소, 특히 잎이채소, 토마토, 딸기, 오이를 수확한 후 농부는 크고 도자기로 되거나 에나멜이 칠해진 대야에 차가운 우물물을 채웠습니다.
그 대야에 물 한 갤런당 3% 과산화수소 약 1~4컵을 부었습니다. 채소를 70분 동안 담갔다가 깨끗한 천에 물기를 빼고 서늘한 지하실에 보관했습니다. 그것이 전체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냉장 시설도 진공 포장도 없이 그저 대야, 찬물, 그리고 약간의 과산화수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1965년 회보에 기록되고 그 후 몇 년 동안 여러 소규모 농업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처리된 채소는 처리되지 않은 채소보다 보관 기간이 2배에서 3배까지 길어졌습니다. 보통 4일 가던 딸기가 12일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시들던 상추가 3주 동안 아삭아삭했습니다. 토마토는 거의 한 달 동안 단단함을 유지했습니다. 10일 안에 물러지던 오이가 3주 동안 아삭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농산물을 겉에서부터 상하게 만드는 표면의 곰팡이, 포자와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면 미생물이 없으면 채소는 고유의 자연적인 내부 속도에 따라 부패하며 그 속도는 훨씬 느립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농장에서는 두 이름 중 어느 것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행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모든 농부들은 뒷방에 대야를 두고 선반에 과산화수소 병을 두고 있었으며 제가 식료품점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오래가는 농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피날레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슈퍼마켓에서 산 채소로 이 방법을 직접 시도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1965년 회보에 설명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통 5일이면 솜털 같은 곰팡이가 피던 식료품점 딸기가 거의 2주 동안 깨끗하고 단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시들고 끈적해지던 포장 상추가 20일 동안 아삭아삭했습니다. 제 토마토는 조리대 위에서 거의 꽉 찬 한 달 동안 단단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예전 같으면 버렸을 농산물에서 한 달에 약 $30를 절약했습니다. 한 달에 $30, 1년에 $360 어치에 이미 돈을 지불하고 사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던 음식을 말입니다. 식료품 업계, 포장업계, 가정용품 업계의 그 누구도 펜실베이니아 중부의 농업 지도소 먼지 쌓인 선반에 1965년 USDA 회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게 알려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당장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병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릇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추가 구매도 필요 없습니다. 그릇에 찬물을 채우십시오. 물 한 갤런당 3% 과산화수소 1~4컵을 붓습니다. 농산물을 5분 동안 담가둡니다. 물기를 빼고 말린 다음 평소처럼 보관하고 음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런 다음 앞으로 3개월 동안 식료 품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조용히 밀려난 지식입니다. 금지된 것도 불법화된 것도 아닙니다. 불법이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평생 매주 다른 방, 다른 작업마다 다른 병에 든 다른 제품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기 위해 고안된 40년간의 마케팅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아미시, 에이미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색 병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오래된 농촌 지도소, 기록 보관소, 역사적인 농업 회보, 치과 및 수의학 저널에 묻혀있던 동료 평가 연구,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홈스 카운티와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가정을 3차례 방문하여 얻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지금까지, 오늘 밤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기 전까지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지식에서 서서히 사라지도록 방치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찬장에 있는 병의 25가지 용도를 배운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빼앗겼던 것을 되찾은 것입니다. 모든 미국 가정의 것이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 제품 하나하나, 병 하나하나 서서히 대체되어 온 집안, 주방, 정원, 구급함을 관리하는 방법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지식이 조용히 밀려났다고 믿는 분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찬장을 살펴보세요. 모두 열어보세요. 이제는 불필요해진 병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세요. 그 선반 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놓여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갈색 병 하나가 15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그런 다음 구급함에 갈색 병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할머니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은 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다 읽기 때문에 아래 댓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슴4섬까지 용도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리고 오늘 밤이나 이번 주말에 가장 먼저 시도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곰팡이 핀 딸기를 마지막으로 버렸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욕실 전용 세제에 $8를 지불했던 마지막 순간을요. 접시에 베이킹소다와 과산화수소를 섞은 것만큼 효과가 없는 미백 치약을 마지막으로 샀던 때 이야기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채널을 발견한 길 건너 이웃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식이 되돌아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 말입니다. 댓글 하나씩, 이웃 한 명씩, 주방 하나씩, 구급함 하나씩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조용히 빼앗긴 것들을 계속 되찾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한 남자를 후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5개의 다른 병에 담긴 똑같은 물건을 사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 미국인들의 조용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색 병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무소의 펜을 다시 난로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장작 난로를 다시 거실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빨랫줄을 다시 뒷마당에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지식을 그것이 있어야 할 곳, 즉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다시 쥐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하이오주 홈스 카운티의 한 아미시 할아버지가 1958년에 작성한 노트에서 발견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대식 철물점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고 60에이커의 농장에서 11명의 자녀를 키운 한 남자가 줄무늬 종이에 연필로 직접 쓴 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왜 가정용 세제를 샀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 평범한 백식초의 우분까지 용도 목록입니다. 그 야분까지 용도 중 하나는 온수기와 관련된 것으로 1년에 한 번만 하면 그 기기의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지속되는 온수기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2번 팔 수 없는 온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갈색 병을 찾으세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돈을 절약하세요. 음식을 아끼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다음 세대가 이 세대가 거의 잃어버릴 뻔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찾으러 왔고 여러분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달하세요. 이 이야기가 찬장에 있는 평범한 갈색 병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식을 함께 되찾읍시다. 과거로부터 온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